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꾸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콜드콜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9월 말일까지 제가 현장을 안산에서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추석.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연휴도 길고, 이게요, 이렇게 나가다가 또 안 나가게 되면 약간 감을 조금 잃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간에 또 스물스물 두려움이 올라와요. 근데 어제도 저희 그 그랜드 카돈의 집착의 법칙을 읽으면서 거기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두려움을 활용을 하라고 했고, 알스간 대표님께서도 그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또 간만에 나가려고 하니까 약간의 또 제 안에 그런 또 귀차니즘이 약간 발동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행동을 안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떨림, 긴장감, 이걸 행동을 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간만에 지금 그쵸, 거의 2주 만에 현장 방문인데, 오늘은 그런 마인드로 나갔어요. 담력을 좀 쌓아보자,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안산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동네 근처에 뭐 피부, 네일, 꽃집, 미용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억을 최대한 나는 대로 이제 갔어요. 가서 오늘은 그냥 겪어보자, 몸소 겪어보자,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피부샵, 1인 피부샵은 이제 1대1 개인 관리이다 보니까 이제 문을 잠가 놓으셨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사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꽃집이 있었어요. 거기 꽃집이 굉장히 이 꽃 조화를 너무 예쁘게 하셨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방문을 안 한 사이에 가게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거기가 그 근처에는 꽃집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7월달 7월달 6월달 6월달이네요 6월달에 제가 6월 초에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되게 좀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어서 오랫동안 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게 기억이 나고, 사장님이 꽃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 그거 다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 이제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사장님은 좀 마인드가 좀 남다르다 했던 그 꽃집이었는데, 문을 닫아서 그 사이에 좀 마음이 한번 와볼 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근데 명함은 있으니까 한번 전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곳도 꽃집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근거리 배송 중이라고 이제 그 코멘트가 달린 쪽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일샵을 갔더니 이제 시술 중이셨고, 그리고 한 군데 꽃집을 갔더니 거기 사장님은 지금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또 그 이제 주문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금 다급하게 이제 그 꽃을 포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셨고, 그리고 이제 미용실로 갔습니다. 거기 미용실은 사실 아주 콜드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는 늘 손님들로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사장님하고 인사하기가 되게 힘들다, 장사가 되게 잘 된다 이러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딱 제가 방문할 시간에 고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는 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제가 만나왔었나 봐요.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간혹 뭐 40대 분도 있긴 했지만 주로 50대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분이 한 40대 초반? 들어보니까 40대 초반 되셨는데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거기를 한번 사장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콜드콜 한 지가 언젠데, 그분이 제가 콜드콜을 했었던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그냥 하자마자 첫 느낌이 별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되게 좋았고 되게 밝았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30분 정도 머물렀거든요.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장님께 오늘 처음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출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라고 여쭤봤더니 많이 나올 땐 1000만원 조금 넘고요. 좀 그거보다 안 될 때는 800? 1인 미용실이거든요. 800에서 1000 정도 버신대요, 한 달에.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아파트 정문 앞인데 그 앞에 라인에 미용실이요 되게 많아요. 제가 미용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유독이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 유독이 그 아파트 정문 그 앞 라인에만 미용실이 1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아파트가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서 한 두 번째 정도 오픈을 하셨는데 계속 막 몇 개씩 주구장창 그 미용실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와, 한 달에 800, 1000 정도를 버신다는 그 말에, 와, 이분은 뭔가 남다른 게 있구나. 이 정도 버는 거면 정말 잘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왔던 미용실 사장님, 그러니까 1인 샵 하시는 사장님 중에서 그분이 최고로 잘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그러니까 되게, 제가 또 오늘은 좀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꼬치꼬치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성격이 남의 눈치를 좀 잘 보신대요. 근데 고객님 또한 사장님과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런 면들에 있어서 되게 좀 꼼꼼하게 어떤 그런 친절하게 고객님들을 응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뾰족하게 그 친절이 어떤 친절을 말하는 건지, 그 친절에도 뭐 더 표현할 수 있지 않냐, 더 여러 가지 넓게 여쭤봤더니 그 안에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사장님의 특이점이 뭐였냐면, 좀 약간 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이 머리 스타일이 안 나왔을 경우에, 이 정도는 내가 해서 이 정도 머리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으면 그때 고객님께 아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선 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왜 그런 전화도 받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하고 집에 갔는데 머리가 풀려, 혹은 뭐 제대로 이게 뭐 뽀글뽀글이 내 스타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가 안 나왔어, 뭐 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후처리를 하시는 사장님들을 제가 그 미팅을 갔다가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뭐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반사인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스타일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고객님께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런 스타일이 안 나기 때문에 고객님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되게 다르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왜 이렇게 파마가 먼저 풀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지, 이렇게 불만을 하게 되면 벌써 일단 감정이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조금 그 미용실에 대한 어떤 신뢰도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깎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사장님께서 먼저 선수를 그렇게 쳐버리면 이 사장님은 좀 다르네?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가게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천성이 되게 긍정적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또 캐치를 했거든요. 근데 맞대요. 난 할 수 있고, 원래 천성이 옛날부터, 미용 지금 4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18년 정도 되셨대요, 이 경력만. 근데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의 마인드가 다르고, 그리고 그 고객님들을 대하는 그 미용사로서의 태도, 그런 것도 좀 남다르셨고, 그냥 어쩌지 하루살이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미용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친구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친구분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오지랖이 생겼는데, 그 친구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의 미용 경력은 비슷한데 그 친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매출이. 근데 그 문제점을 본인이 아는데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체 부정적이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막 기가, 이 에너지를 되게 많이 뺏기시나 봐요. 항상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너는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줘봐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분은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럴까, 워낙에 이 부정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이라서 점점 자기도 이 기가 빨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좀 그런 힘듦, 그러니까 저는 그 사장님의 친구분의 얘기를 살짝 들으면서 저분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힘듦을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이런 거 정황들을 좀 여쭤봤거든요. 몇 가지. 근데 아이가 셋이고 이제 이혼을 하셨고 막내만 이제 데리고 사는데, 여러 가지 건강은 괜찮으시지만 여러 가지 좀 뭐 그 친구분의 삶이 워낙에 되게 파란만장하시대요. 그러면서 술하고 담배로 좀 그 스트레스를 풀고 의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참 안 좋고, 좀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그 사장님께 한번 전달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이었거든요. 오늘 처음 만남이었는데 좀 되게 이야기가 좀 깊게 들어갔어요. 깊게 들어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책도 읽으려고는 이렇게 갖다 놓지만,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오고, 뭔가, 그러니까 보면 약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시더라고요.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매출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2번 주신대요. 근데도 1000을 버신다, 못 벌었을 때 800을 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잘 버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 뵈었던 미용실 사장님들에 비하면 되게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그때 안산에서 거기가 조금 새 아파트가 많은 동네였는데 그분이 40대 나이대가 비슷했던 분 같아요. 40대 초반이었고 예전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팀장급에서 일을 하시다가 1인 샵을 차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저 잘 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600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더 잘 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 사장님께서 꼽아주셨어요. 제가 만나 배워왔던 사장님 중에서 가장 많이 소득을 벌어가시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안산보다 제가 사는 여기 동탄이 물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이 커트가 그때 50대 분들 1인샵 하시는 분들 그 커트비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사는 동탄은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는 2만원도 아니에요. 22,000원 25,000원 이래요, 커트비가. 그러니까 10,000원이나 더 비싼 거예요. 갭이 엄청나죠, 이렇게 물가가. 그래서 그런 물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렇게 또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또 자연스럽게 또 시장 조사가 한번 되면서 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러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저 안에 또 인식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남인데도 이렇게 되게 좀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고 되게 적극적인 대화로 또 잘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처음 미팅이었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이제 웃으면서 방문할 수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그런 사장님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인에 있는 그 미용실 사장님이셨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도 올해 초반쯤에 갔었나봐요. 추울 때 그때 이제 제가 코트를 입고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인사만 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도중에 손님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원래 그 자리가 미용실 예전 사장님하고 제가 그때 화장품을 했을 때 소통을 했던 그 미용실 사장님이 관두셨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미용실 사장님께서 다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한 3번 정도 그 사이에 인사만 드렸어요. 왜냐면 또 타이밍이 또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 열고 인사만 하고 그랬고, 조금 얼굴을 안 뵌지 인사를 안 한지 좀 몇 달 됐죠. 그랬는데 오늘 또 다행히도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층에서 이렇게 2층 구조인데 위에서 좀 이렇게 쉬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내려오시길래 저를 아시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죠. 왜냐면 몇 달이 좀 많이 시일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봄쯤에 인사만 드렸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되게 독특한 게 엄청 잘 웃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빵하고 되게 잘 웃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셨어요. 되게 아들 둘을 키우셨고, 아들 한 명은 군대 가고 이제 막둥이가 중2인데 아이들과 어떤 그런 대립이 지금까지 없으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기하게 사춘기를 겪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잔소리를 안 해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 안 되는구나. 어제도 저희 그 피파리
조아영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남의 자식이겠거니 하고 키워라. 사실 남의 자식이면 저희가 그렇게 막 뭐라고 잔소리 하나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런 마인드로 나는 뭐 잔소리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여쭤보니까 남편하고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지. 어떤 그런 거를 저도 이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 어떤 감정인지는 저도 아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은 워낙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대립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눈에 뻔히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야 너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거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한대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눴죠. 그분도 미혼 경력이 한 16년? 7년 정도 되셨고, 그분은 한 50대 정도 되셨을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도 되게 느낌이 좋았던 데라서 제가 여기는 꼭 방문해서 오늘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또 잠깐이지만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행동하고, 또 행동을 하니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제가 얻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심리적으로 또 얻는 이득도 있고, 오늘은 그냥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좀 담력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갔지만, 뜻밖의 또 이렇게 좋은 느낌의 사장님들 몇 분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고, 오늘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고 그래도 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행동한 저를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사는 또 오랜만에 또 동네에서, 동네 근처로 해서 오늘 이제 다녀왔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 7군데를 갔지만, 그래도 정작 이렇게 좀 대화다운 대화는 한 2군데밖에 못했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진 저를 무한 칭찬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